가을에 도쿄에 가려고 이런저런 예약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편부터 제가 예약하는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도 은근 소소한 팁 영상이 되겠다 싶어서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도쿄 여행이 처음인 분들을 위한 항공 숙소 위치, 교통 패스를 살펴볼게요. 저는 도쿄 여행 가이드북 This is 도쿄를 썼습니다. 제 여행 날짜는 정했고요. 항공권을 예약합니다. 도쿄에는 공항이 두 군데 있어요.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서울로 치면 김포공항, 인천공항의 역할을 해요. 제 여행 날짜를 검색했는데 김포 하네다는 2조합, 인천 나리타는 2조합이 대충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항공권은 금, 토, 일, 월은 비싸고 화, 수, 목은 좀 저렴하잖아요. 저는 화, 수, 목 중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말 전후로 여행 가시는 분들보다는 가격이 좀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가격을 볼게요. 대략 10만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인천 나리타로 가는 게 10만원 이득이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공항과 시내의 교통편도 생각해 봐야 해요. 요금과 시간이 플러스 되거든요. 우선 한국에서는 내 출발지에서 어느 공항 접근이 더 좋은지, 교통비는 얼마나 드는지 각자 잘 아실 테고요. 도쿄의 경우는 하네다 공항이 도심까지 가는 시간과 요금이 훨씬 적게 들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야마노테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시나가와와 하마마스초까지는 열차에 따라 15분 안팎이고요. 배차 시간도 일반 지하철 수준으로 시내까지는 보통 30분 안에 도착해요. 그런데 나리타 공항은 일단 공항이 복잡해서 입국 수속도 좀 더 오래 걸릴 거고 도심까지 멀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금도 비싸요. 옵션이 더 많기는 한데 대표적인 교통수단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렴한 수단인 버스를 타고 도쿄역까지 가면 편도 1,500엔, 특급 열차인 넥스나 스카이라이너를 타면 편도 2-3천엔대, 왕복은 5,000엔 정도. 거기다 도쿄역 가는 버스 제외하고는 평균 배차가 30분 안팎이라 열차 시간 기다리고 하다 보면 보통 2시간 안팎 소요되지 않나 싶어요. 여행 중에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해요. 그럼 숙소 위치 정해볼게요. 가끔 도쿄 숙소 위치 관련해서 공항 가기 좋고 두루 다니기 좋고 놀기 좋고 가격은 저렴한데 가성비 뛰어난 곳 어디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좋으면 가격은 비싸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예산 안에서 맞는 조건을 찾아야 해요. 일단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텔 가격은 일정하지 않아요. 등급에 따라 적정선은 있지만 날짜에 따라 예약하는 시점에 따라 공실 상황에 따라 가격은 아주 많이 달라져요. 여행이 정해지면 부지런히 검색해서 내 조건에 맞는 숙소를 찾아야 해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첫 번째 조건이 가성비예요. 도쿄랑 주변 도시에서 총 15박 다녀올 건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숙소비가 부담되거든요. 일단 도쿄의 숙소 가격은 전반적으로 서쪽보다는 동쪽이 저렴합니다. 도시 자체도 서쪽이 더 발달했고 볼거리도 더 많고 도쿄에서 다녀오는 주변 도시들도 서쪽이라 여행자들도 서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연히 호텔비도 더 높겠죠. 그렇다고 동쪽은 마냥 나쁘냐? 나리타 공항 가깝고요. 관광지도 제법 있는 편이라 도쿄에서 방문할 곳이 너무 서쪽에 몰려있지만 않다면 동쪽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저는 어차피 도쿄 전역을 다 한 번씩 훑고 올 거고 일정도 촉박한 편은 아니라 놀기 좋은 위치보다는 가성비 좋은 곳들 중 무료 취소 가능한 곳 몇 군데 예약해 놓고 조금 더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서쪽보다는 동쪽이 평균적으로 저렴하다. 숙소 가격은 예약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큰 전제를 깔고 주요 동네별로 숙소 특징을 빠르게 짚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언급되는 공항 교통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공항 교통편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신주쿠. 아마 도쿄에서 가장 호텔이 많은 지역일 거예요. 나리타 공항에서 넥스를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고 교통도 편리한데요. 문제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 특히 도쿄가 처음인 분들은 캐리어 끌고 다니다가 헤맬 가능성이 높아요. 밤까지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적합한 곳인데 저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 좋아하지 않아서 신주쿠는 숙소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부야도 넥스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고 교통도 아주 좋아요. 다만 여기는 호텔이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최근에 역 주변에 호텔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가격이 평균적으로 비쌀 거예요. 예산에 맞다면 선택하시고요. 러브호텔도 많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싸지? 미심쩍다 싶으면 러브호텔 아닌지 후기 꼼꼼히 보세요. 도쿄역.
넥스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고 1,500엔 저가 버스 타도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도쿄역은 기차로 여행을 하는 일본 내국인들에게 완전 교통의 중심지일 거고 도쿄역 인근이 비즈니스 지역이라 여행차, 출장차,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호텔도 많아요. 다만 입지가 좋으면 비쌉니다. 그래서 아주 도쿄역보다는 주변에 열차 몇 정거장 거리에 합리적인 가격의 숙소가 많거든요. 두루 다니기 좋은 위치에 가성비도 좋은 곳들 찾는 분들은 도쿄역 주변 칸다, 니혼바시, 신바시까지 두루 살펴보세요. 의외로 덕후 동네 아키하바라도 여기저기 교통편이 좋아서 전 아키하바라에 묵었을 때도 만족했어요. 우에노는 나리타 공항에서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40분이면 도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우에노 공원, 아사쿠사, 스카이트리 등 전통적인 관광지랑 가깝고 서쪽보다 조용해서 가족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요. 하네다 공항에서 접근성이 좋은 시나가와나 하마마스초, 다이몬 부근도 제가 숙소 정할 때 우선으로 두고 있는 곳이에요. 아사쿠사도 유명 관광지라 호텔이 많은데 아사쿠사는 주변에 JR역이 없어서 교통은 불편한 편이고요. 그런데 아사쿠사에서 2정거장 떨어진 아사쿠사 바시는 여기는 JR도 있어서 교통도 좋은 편이에요. 이 외에도 도쿄 곳곳에 숙소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들, 교통이 좋은 곳들만 특징을 짚어봤고요. 저는 우선 숙소를 정하기 전에 대충이라도 도쿄에서 어디 방문할지 후보군을 정하고 그 다음에 숙소 위치를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도쿄는 큰 도시고 그 안에 옵션도 많아서 취향에 따라 여행 코스가 천차만별 달라지거든요. 3박 4일 일정이라면 서쪽에서만 지내다 오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동쪽에서만 지내다 오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동서 두루 둘러보는 분들도 있고요. 여행은 서쪽 위주로 할 텐데 동쪽에 숙소를 정하면 매일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반대로 신주쿠에 숙소가 많길래 남들 따라 신주쿠로 정했는데 나는 여기저기 두루 둘러보면서 사실상 신주쿠에 머무는 시간도 많지 않고 너무 복잡해서 숙소 갈 때마다 기빨리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곤란하죠. 그동안 많았던 질문 중 하나가 나는 여기 돌아다닐 건데 꼭 숙소를 신주쿠로 해야 하나요? 우에노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초행인 분들에게는 여전히 도쿄 숙소는 신주쿠라는 인식이 있나 보다 싶어서 제가 유난히 신주쿠를 언급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행자의 성향에 따라서 도쿄는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요. 숙소 위치 정하기 전에 한 번쯤은 여행 동선을 미리 그려보고 구글 맵에서 경로 검색해서 소요 시간이나 요금 등도 체크해보세요. 이제 교통과 교통패스를 볼게요. 이전에 올린 서브웨이 티켓 관련 영상에 JR 패스도 유용하게 썼다고 남기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정리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도쿄의 교통패스를 파악하려면 먼저 일본의 철도 회사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이미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 여행이 처음인 분들도 계실 테니까 기초부터 이야기할게요. 일본은 철도 종류가 크게 3종류예요. JR은 우리나라 코레일처럼 일본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예요. 원래 국유철도였는데 오래전에 민영화돼서 지금은 지역별로 나누어졌고요. 도쿄는 JR 동일본에 속해요. 이 JR은 도심도 지나지만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라 도시에서 도시로 크게 이동할 때도 이용하게 돼요. 신칸센도 JR에 속하는 열차예요. 그리고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철이 있어요. 사철은 주로 어느 도시의 중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철도가 많아요. 도쿄의 경우 시부야에서 요코하마로 향하는 도쿄 토요코선, 신주쿠에서 가마쿠라 하코네로 향하는 오다큐선 등이 대표 사철이에요. 그리고 복잡한 도심은 지하로 지하철이 다니고요. 지하철은 대부분 각 도시의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쿄의 지하철은 도쿄메트로, 도웨이 2개의 회사가 운영해요. JR의 노선 중에는 서울 2호선 같은 순환선 야마노테선이 있는데요. 이 야마노테선은 도쿄의 주요 지점을 따라 도쿄를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대체로 야마노테선 안은 지하로 지하철이 다니고 밖은 사철이 연결해요. 왜 일본 여행 가는데 철도 종류까지 알아야 하냐면요. 일본의 열차는 같은 회사의 노선끼리만 무료 환승이 가능하거든요. JR 추오선 타다가 야마노테선으로 무료 환승하는 건 가능. 도쿄메트로의 긴자선 타다가 히비야선으로 무료 환승하는 것도 가능. 그런데 JR에서 지하철로 무료 환승 안 되고요. 같은 지하철이지만 도쿄메트로와 도웨이 간의 무료 환승도 안 돼요. 그래서 철도회사 노선 개념 없이 막 환승을 하면 교통요금으로 돈을 꽤 쓸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다루는 패스도 각 철도회사별로 운영해요. 도쿄 여행 가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패스는 도쿄 서브웨이 티켓이에요.
24시간, 48시간, 72시간권이 있고요. 시간의 기준은 하루 0시에서 24시간인 개찰구 통과하고 나서 24시간이에요. 지하철 최소 요금은 180엔으로 24시간권은 하루 5번, 72시간권은 3일에 하루 3번 이상 타면 이득이에요. 서브웨이 티켓은 도쿄의 지하철, 도쿄메트로와 도웨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패스로 도쿄 도심에 있는 지역은 웬만하면 패스 하나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관광지 여러 군데 방문하는 사람이 잘 이용하면 꿀인데요. 앞서 도쿄의 주요 지점은 JR 야마노테선이 지난다고 했죠. 어떤 루트는 JR을 이용하면 더 쉬운데 이 패스 이용하느라 지하철 타려고 돌거나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서브웨이 티켓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길게 설명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JR 패스도 있습니다. 도쿄의 중심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23구 내에 있는 JR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도쿠나이 패스예요. 1일권 760엔이고요. 적용시간은 하루 0시에서 24시 그 날짜 하루만 가능해요. JR 최소 요금은 150엔이니까 6번 이상 타면 이득이고 멀리 크게 움직일 때 쓰면 좋죠. 다만 키치조지는 포함이 안 돼요. 니시 오기쿠보에서 한 정거장 더 가고 추가 요금이 들어가요. 도쿠나이 패스는 서브웨이 티켓이랑 반대로 도쿄의 큰 동네들은 다 다니지만 긴자, 록봉기, 오모테산도, 아사쿠사, 스카이트리 등등 이런 곳들은 또 안 가요. 이쯤 되면 JR과 지하철 관계없이 다 탈 수 있는 패스가 있으면 좋겠죠. 있기는 있습니다. JR과 도쿄메트로, 토웨이 지하철 전 노선, 그 외에 토웨이에서 운영하는 이런 수단들도 하루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사악해서 웬만해서는 본전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도쿄 여행을 많이 해본 분들일수록 도쿄 시내에서는 패스는 잘 이용하지 않고 교통카드 하나 사서 그때 찍고 다니는 게 낫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잘 사용하면 꿀이니까요. 여행 계획 잘 짜시는 분들은 내가 갈 곳, 동선, 그곳에 있는 역 살펴보시고 서브웨이 티켓이냐, JR 도쿠나이 패스냐 선택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놀러 여행을 갈 때는 패스 안 사고 자유롭게 다니는 편이고요. 책이나 다른 일로 도쿄 곳곳을 둘러보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서브웨이 티켓 쓰는 날을 정해서 지하철로 돌아봐야 할 곳들을 몰아서 가는 편이에요. 그 외 주변 도시로 나갈 때 유용한 사철의 패스가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적어뒀어요. 근교 여행도 일정 중 있다면 내가 과연 본전을 뽑을 수 있는지 잘 계산해 본 다음에 구매하세요. 요코하마와 가마쿠라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카드, IC카드도 궁금하실 거예요. 도쿄에는 스이카와 파스모가 있는데요. 작년에 재료 부족으로 생산이 중지됐다가 다시 판매가 재개됐는데요. 아직 수급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더보기에 그때 상황을 업데이트할 테니까요. 더보기 참고해주세요. 또 일본의 IC카드는 전국 통용이 돼서 일본 다른 지역에서 만든 카드가 있다면 그걸 그대로 도쿄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이폰 애플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페이에서 발급받으면 정말 편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쿄는 큰 도시예요. 여행 가시기 전에 도쿄에 어떤 곳들이 있고 그 지역의 특징은 어떻고 어느 곳이 내 취향에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패 없는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쿄 여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많은 영상들 그리고 이 책에 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쿄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